내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나는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절대 바람핀다 하는 느낌 드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그거는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눈동자 돌아가는 남자 여자분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길 가다 보면은 막 다른 남자 여자 막 쳐다보는 사람. 그분들은 거의 바람필 확률이 높아요. 혹시 눈동자 돌아가시나요? 돌아가는 것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외도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좀 더 여쭤볼게요. 네네네. 이게 왜냐면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20대 분들도 좀 있고 30대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외도를 하지 않을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잖아요. 이거가 가능한가요? 외도를 아예 안 할 것 같은 사람을 결혼 전에 찾아낼 수 있나요? 아니면 이건 어쩔 수 없는 건가? 그 운명의 상대를 만나버리면? 아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하는 모든 아내나 남편이 이 여자, 이 남자만큼은 바람은 절대 안 핀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정답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시는 외도를 한 배우자를 본 분들이 내 남편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나는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한 가지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들의 가정이 어떠했는가. 이것도 100%일 수는 없어요. 거의 90%일 수 있는데 부모님의 바람이 아니고요.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했고 부모님들 사이가 건강했는지, 그래서 정말 결핍이 최소한인 사람이잖아요.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사랑받고 자존감이 정말 높아서 자신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그래도 바람을 필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결핍이 좀 적은 사람.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결핍이 많은 게 바람의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저는 어떤 사람은 100% 바람 피겠다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봐도? 누가 봐도가 아니고 제가 보면 딱 보면 얘는 바람이다. 외모는 알 수 없지만 얘기를 하다 보면 얘는, 이 사람은 이분은 결혼하면 바람 핀다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떤 결핍이 강렬한 사람이에요. 네, 강렬할 때요. 어떤 결핍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결핍보다 부모 어린 시절에 어떤 애정에 대한 0세부터 20세까지 사이의 결핍에서 그걸 보면 이분은 결혼하면 한 10년 내로 문제가 일어나겠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이. 이 사람은 그러면 절대 바람핀다 하는 느낌 드는 남자는 어떤 남자냐, 어떤 여자나 있을 거, 어떤 여자냐,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딱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눈동자 돌아가는 남자 여자분들이 있어요.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길 가다 보면은 막 다른 남자 여자 막 쳐다보는 사람. 그분들은 거의 바람필 확률이 높아요. 혹시 눈동자 돌아가시나요? 돌아가는 것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 저한테 고민 상담할 때 저희 남자친구가 자꾸 예쁜 여자 있으면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있다는 상담을 저한테 꽤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그 뒤로 그런 상담을 들은 뒤로 남자분들을 이렇게 뭐 미팅 때문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유심히. 근데 정말로 바람기가 좀 있게 있는 분들은 눈동자가 이렇게 미팅 중에도 이렇게 딴 데를 커피숍에서 막 정신없구나. 그렇죠. 미팅 중에도. 근데 정확하게 자기 삶을 좀 잘 지키시는 대표님들 이런 분들은 딱 자기 일 하고 주변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세요. 좀 다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계속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행동이?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 여자친구나 아내에게 자꾸 잦은 어떤 관계를 요구하는 남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도 그렇지만. 근데 그게 남성분들이 왜 더 많은 관계를 요구하냐는 거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자끼리도 경쟁을 해요. 그래서 예쁜 걸 보면은 이렇게 막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바람기가 많으신 분들은 항상 더 예쁜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뭔가 더 좋은 걸 찾는 거죠. 본능적으로 그게 항상 발휘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연애 때 바람핀 분은
결혼해서 반드시 바람 핀다고 제가 어딘가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연애 때 바람 폈으니까 결혼해서는 다시 그런 실수 안 할 거야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네. 그건 진짜 큰 오산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확실한 건가요? 네. 연애 때 바람 폈으면 결혼해서 반드시 바람 핍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뭐 거의 뭐 확률 90% 이상. 근데 연애 때 바람 폈는데 용서 안 하고 끝났어요. 네. 그럼 이 남자가 다른 쪽 가서 다른 여자 만났을 때는 바람 안 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잘린 경험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혼났죠. 네. 내가 사랑하는 네. 여자한테 네. 잠깐 실수했다가 완전히 아웃당했잖아요. 그럼 내가 장가 가서 또 바람 폈을 때 완전히 아웃당할 수 있다라는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바람을 안 필 수도 있지만 내가 용서한 가운데 결혼을 하면 이 여자나 이 남자가 날 또 용서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바람을 다시 필 확률이 훨씬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만날 때 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어찌 그럼요. 보면 만나고 맞아요. 나서 컨트롤하는 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대표님. 그러니까 네. 이게 아니 뭐 어떤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회사 다니면서도 사귀는 경우도 있고 뭐 지나가다가 뭐 회사 안에서 양다리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그 사례도. 네. 저는 건설회사 나왔어가지고 아예 여자 직원이 없어가지고 남자들밖에 없어서 뭐 잘 모릅니다. 잘생기셨잖아요, 우리 대표님. 네. 네, 너무 잘생기셨는데 네. 잘생긴 남자가 바람을 많이 필까요? 못생긴 남자가 많이 필까요? 라고 여자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이런 어떻게 질문이면은 생각하세요? 왠지 저는 못생긴 분이 더 많이 필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왜요? 잘생긴 남자가 더 바람을 피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인물값 하지 않겠어? 네. 아니요. 인물값에서 자기 정조를 더 잘 지키는 게 남자들이고요. 그래요? 남자들은 코가 잘생겼을수록 자기 중심이 있다는 관상을 보시는 그분들의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TV에서 그걸 실험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코가 정말 잘생기신 두 분이 10명 중에 두 분이 정말 바람을 안 피시는 분들이었고 그중에 좀 코가 못생기고 좀 못생긴 남자분 두 분이 정말 바람둥이셨어요. 근데 그분들은 성격이 너무너무 웃긴 거예요. 외모가 별로인 대신. 헌팅을 미친 듯이 하고 다니는 거 이 두 분은. 근데 이 잘생기신 남자분들은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딴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있는 외모랑은 거죠. 상관이 없는 거군요. 이게. 그럼요. 자기 중심이 심적으로 딱 있냐 없냐.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잘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뭐 저한테 뭐라 그럴 수도 있지만 관상은 과학이라고 관상이 좋으신 분들이 마음도 바로 잡는 건 맞는. 못생기고 잘생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생김새가 잘생기고 못생김이나 예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이 좋으냐 나쁘냐 그거에 더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제가 저한테 오는 사연 중에 이렇게 바람기가 있는 남자친구 뭐 여자친구를 잘 컨트롤 해보겠다 하는 사연들도 좀 올 때가 있거든요. 바람기가 있는 남자 여자 그것 빼곤 너무 다 해본다. 좋아. 그것 빼곤 다 좋은 거. 뭐 집안도 화목하고 뭐 나랑도 너무 잘 맞고 가치관도 맞고 경제관도 맞는데 어느 정도의 바람기인데요? 근데 뭔가 이제 바람 폈던 거를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잘 컨트롤 해보겠다. 지금은 다 이제 용서하고 다 이제 이 사람도 개가천선했다. 개가천선했다. 이런 사연이 있어서 다음에 바람 필 때까지 개가천선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답변을 못 하겠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끊어야 되는군요. 이거는. 끊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시면 일단은 믿으라고 해주는 게 좋아요. 믿고 그냥 가라. 그리고 이제 다시 실망하면 끝낼 마음을 딱 잡아라. 너무 근데 어렵다. 그때까진 믿고 가라. 그래야 편안하니까요. 하긴 그렇죠. 그걸 컨트롤 하려고 막 핸드폰 뒤지고 뭐 이러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끝나는 지름길이죠. 그건 더 끝나는 지름길. 그리고 내가 괴롭고 내가 바보 되는 거죠. 믿기로 한 이상은 핸드폰 뒤지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믿기로 했는데 왜 핸드폰을 뒤져요? 저는 위치 추적 이거 어플 까는 것도 저는 바보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안 좋다. 훨씬 안 좋죠. 위치 추적 어플 깔아봤자 위치 추적 어플 핸드폰 차에 두고 호텔 갑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긴 뭐 마음 먹으면 뭐 핸드폰을 또 만들고 뭐 다 할 수 있겠죠. 이중으로 해놓고. 그리고 내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람을 안 피려면 그 사람이 마음을 제대로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바람을 피냐 안 피냐만 결정하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이 계속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만 확실히 결정하면 되는 거지 저 사람을 바람을 필까봐 안절부절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나를 가꾸고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더 멋있어졌을 때 저 사람이 바람을 피면 나는 깨끗이 돌아설 건지 아니면 나를 가꾸면서 그냥 내 아이랑 잘 살지 아니면 아이가 없으면 내 길을 갈 건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 저 사람이 바람을 피고 안 피는 걸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나를 괴롭힐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도 나를 뭐 놓치기 싫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계속해서 좋은 사람이 안 되면 떠나가고 좋은 사람이 온다니까요. 네. 그거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뭐 아마 뭐 그런 분들이 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여쭤보는 건데 이제 지금 마음이 지금 힘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너무 힘드신 꽤 되게 많다고 하셨으니까 많아요. 외도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그게 저도 이제 요즘에 듣다 보니까 정말 많더라고요. 주변에도 막 그런 일들을 경험해본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뭐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배우자분이 바람을 피고 있다면은요. 그리고 그분하고 헤어질 용기가 없다면 일단 본인을 더 가꾸시는 쪽에 신경을 쓰세요. 운동하고 일단 내가 예뻐지고 멋있어져야 돼요. 운동하고 피부과 가고 일단 피부과 갔다 오면 피부 가라앉는데 신경 쓰느라고 거기 신경 안 가고요. 코 세우면 코 예쁘게 됐나 신경 쓰느라고 거기 신경 안 가요. 그럼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얼마나 괜찮아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바람을 피고 안 피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에게 충실해서 본인이 괜찮아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까 말까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그거 말고 여러분이 괜찮아진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면 지금 괴로움에서는 지금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네.